여러분, 미국의 반도체 청구서 이제 올라오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금 미국 반도체 시장에 대한 분석을 지시를 했어요. 그 분석이 나오는 시간이 6월 초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글로벌 공급망이 어떻게 되고 또 미국에는 어떤 식의 투자가 있어야 되는지를 이제 제대로 분석한다는 얘기죠. 사실 반도체의 어떤 개발, 여기에 어떤 반도체 장비의 개발 이런 것은요, 미국이 월등하게 빠릅니다. 설계에 있어서는 1등이고요. 설계에 있어서는. 반도체 설계에 있어서는 1등이고요. 영국하고 미국이 1등입니다. 그리고 소재 장비에 대해서는 일본하고 네덜란드가 1등입니다. 물론 생산은 대한민국이나 혹은 대만이나 혹은 중국이 지금 나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조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웨이프를 들고 이렇게까지 한 적은 없거든요. 자, 문제는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이 조사가 완료되면 그에 대한 청구서가 여기저기 날아간다는 겁니다. 여기저기. 그런데 그 청구서의 핵심을 보면 두렵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계속 경쟁력을 가져갈란지 진짜 두렵다니까요. 첫 번째 두려운 것은요, G7 정상회의를 6월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때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한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한다면 여러분, 이게 쉽게 말하면 중국 반도체 기업에 수출하지 마라,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최첨단 극자외선 EUV라는 거예요. 게다가 불화 아르곤 관련한 장비 수출, 이거를 금지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요,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G7의 어떤 정상들이 그렇게 결의를 한다면 가장 많이 타격을 받을 때가 어딜까요? 물론 중국이지만 중국 중에서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중국에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다 가 있어요. 다롄에는 인텔이 있고요. 베이징에는 시믹 중국 업체가 있고요. 시안에는 삼성전자가 있습니다. 난징에는 TSMC가 있고요. 우시에는 SK하이닉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칭에는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가 있고요. 우한에는 칭화 유니그룹 중국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업한테다가 이 기업들 전부 다에게 쉽게 말하면 최첨단 극자외선 수출하지 마라, 불화 아르곤 관련한 장비 수출을 막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뭐 엄청난 타격이 됩니다. 엄청난 타격이. 게다가 대한민국 기업에게는 삼성이나 SK전자에게는 그야말로 엄청난 타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요, 미국은 어떻게 하든 여기 있는 공장들을 미국으로 가져가고 싶어 해요. 설계만 1등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만 1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공급망 전체를 1등하겠다. 쉽게 말하면 소재나 장비도 개발을 하고 1등을 하고 여기에 생산도 1등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게 되니까요. 그게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관리라고 이야기하고 중국을 견제하는 핵심 수단이니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을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요 엄청난 충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투자도 문제예요. 투자도. 예, 당장 미국은 삼성한테다가 SK하이닉스한테다가 미국의 공장 지으라는 거 아니에요. 최대한 빠른 시간에 공장 지어라 이렇게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만 하더라도 50조가 넘는 반도체 지원 자금을 지금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미국은 지금 반도체에 올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가 반도체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TSMC는 순간 바로 그냥 공장 짓겠다 이야기했죠. 삼성전자도 지금 공장을 지을 수밖에 없는, 지금 TSMC 대만 기업이 적어도 200억 불 정도 투자를 한다고 했으니까 삼성전자는 300억 불 정도 투자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까지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SK나 삼성이나 더 힘들어지는 거죠. 안 그래도 돈을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국내 투자보다는 지금 미국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에다가 중국도 지금 거의 170조가 넘는 돈을 반도체에 투자하면서 반도체 굴기에 나서고 있죠.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소속 19개국이 이제는 반도체 작업률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지금 반도체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 괜찮을까요? 저는 점점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에도 위기가 몰려온다 이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요 D램에서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단연 대한민국 1등입니다. 71.1%예요. 미국이 23.8%고요. 그런데 여기에 인텔이 다시 투자하기로 했죠. 인텔이 시장에 들어오면 거의 뭐 200억 불 300억 불 투자해서 들어온다고 하니까 D램에 대해서도 또 걱정이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낸드 플래시 메모리 44.9%지만 미국이 만만치 않습니다. 35.1%예요. 첨단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대만보다가 그렇게 많이 적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40%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파운드리에서는요 17%밖에 안 되고요. 대만이 53% 월등히 높습니다. 차량용 반도체에서는요 대한민국이 월등하게 딸립니다. 독일이 17%고 일본이 2.4%고 미국이 31.4%인데 대한민국은 2.3%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요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더 큰 문제는 미중 전쟁에 의한 미중 반도체 전쟁에 의해서 각 나라들이 투자를 하게 되고 그 투자한 돈들이 실제로 제품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1등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정부의 어떤 발빠른 선택 그리고 업계의 어떤 엄청난 획기적인 어떤 선택이 우리 반도체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참 만만치 않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서 감옥살이 하고 있는 판이고 이런 상태에서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가 성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서 성기를 못 잡으면 결국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도 저는 배가 침몰한다는 표현을 잘 쓰는데요. 한꺼번에 눈에 띄게 확 줄어들진 않지만 시간이 가면 서서히 침몰하듯이 반도체 산업도 침몰하지 않을까 솔직히 좀 걱정됩니다. 그럴 가능성이 진짜 커졌고요.